왜 안 들어오시지? 예, 이제 전자책 출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네. 어렵진 않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전자책도 그렇고, 종이책도 그렇고, 이제 책을 만들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책은 내용이 글인데, 그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하려고 해요. 근데 세 번에 하는데, 오늘은 이제 나도 전자책 쓸 수 있다. 이거 내용을 하고 2주차는 글 쓰는 노하우 그리고 이제 책 표지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책을 출판하는 거죠. 그 책을 출판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내 글을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네. 거기서 그 사람들이 기준에 맞춰 갖고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출판을 해주고 또 그거를 다른 데 올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보문고나 뭐 음. 알라딘, 예스24 네. 이런 데다가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출판 사이트에서 대신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인물 등록. 네이버 인물 등록 뭐냐면 유명한 사람들 보면 네이버에 딱 치면 이름 나오잖아요. 이름 네. 나오고 양력 딱 나오는데 네.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작가가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인물 등록하는 방법.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자신을 브랜딩하고 또 자신을 PR하고 이제 그런 그렇죠, 시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아이들하고 아니면 뭐 교인들하고 뭐 나도 그렇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나도 전자책 쓸 수 있다 해서 오늘은 이제 같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음? 이 종이책하고 전자책이 이제 뭐가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내려면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잠깐 뭐 목사님들이야 원래 뭐 글을 항상 설교를 준비하니까 글을 쓰지만 그래도 글을 잘 쓰고 쉽게 쓰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그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낼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전자책이 뭔가 뭐 우리는 뭐 다 알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전자책 잘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전자책이 뭔가 말 그대로 PC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책이죠. 이북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 교보문고, 뭐 알라딘, 예스24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책 같은 거 살 때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책이 오는데 거기에 종이책만 파는 게 아니라 전자책도 팔죠. 거기서 이제 전자책은 내가 돈 지불하면 파일을 다운받는 거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종이책도 많이 하지만 지금 전자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전자책 시장이 종이책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유페이퍼라는 그 이제 출판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글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책을 음. 출판하려고 해요. 그거 말고도 크몽도 있고 북쿠크도 있고 그런 출판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전자책 출판 사이트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그 글을 올리면 말 그대로 그 출판 사이트에서 내 책을 전자책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전자책을 뭐 왜 만들까? 근데 종이책의 장단점이 있고 전자책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책은 뭐 우리가 뭐 보는 책이잖아요. 눈이 피로하지 않고 뭐 책의 감성, 소장의 가치, 독서의 즐거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종이책의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운반이 번거롭다, 뭐 비용이 발생하다. 우리가 지금 종이책을 내려고 그래도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박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빨리 좀 안녕하세요. 들었어, 빨리 좀. 예, 아, 비용이 미안해요. 발생이 하잖아요, 종이책은. 근데 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서재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한두 권이면 괜찮지만 책을 많이 내게 되면 이제 공간이 필요한 거죠. 또 분실의 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전자책의 장단점도 있어요. 이 전자책의 장점은 휴대성이 좋다. 왜냐?
핸드폰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태블릿, 컴퓨터, 그러니까 휴대가 좋죠. 말 그대로 컴퓨터에 전자책을 뭐 수천 권, 수만 권을 저장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이 편하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보면 언제든지 독서가 가능하다. 또 검색이 되거든요. 또 보면 우리가 책은 이렇게 뭐 어디에 뭐 있지 찾아야 되는데 전자책은 내가 단어를 치면 그게 몇 페이지 어디에 있나 이게 금방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전자책 이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는 건 뭐 전자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눈이 피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독서의 감성이 좀 덜하다. 이런 뭐 장단점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에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밀리의 서재라는 그 전자책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밀리의 서재라는데 내가 회원 가입을 하면 한 달에 9,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9,900원을 내고 밀리의 서재라는 전자책 사이트에 내가 회원 가입을 하면 내가 100만 권 이상의 전자책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책이 있는 건 아닌데 웬만한 베스트셀러는 다 있고요. 그 전자책으로 다 이렇게 PDF 파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오디오도 있고요. 그 내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종이책은 주문해 갖고 한 권에 뭐 15,000원, 2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근데 얘는 사는 말 그대로 내가 내 밀리의 서재라는 사이트에 내가 회원 가입을 하면 이게 제 서재거든요. 인터넷상에 있는 제 서재예요. 제 서재에 내가 책을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요즘에 읽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전자책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지난번에 설교 마태복음 설교할 때는 그 마태복음에 대한 그런 또 설교집도 이렇게 다운받아서 또 뭐 보고 말 그대로 전자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제한 없이 무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달을 그리고 또 보잖아요. 두 달 회원가입이 두 달이 되면 종이책을 하나 보내줘. 베스트셀러 같은 책을. 그래서 이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시면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전자책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화면으로 보면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거를 계속 보면 이게 또 익숙해져요.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종이책을 잘 안 사요. 좀 뭐 필요한 건 사기도 하지만 옛날만큼 종이책을 안 사고 돈도 들지만 요즘엔 전자책으로 그냥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깊이 묵상하는 건 덜하죠. 줄치고 이런 거는. 근데 전자책으로 하면 이 좋은 게 뭐냐면 전자책은요. 내가 그냥 화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캡처가 아니라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전자책에 글이 있잖아요. 글을 내가 이렇게 그 문단을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라면 그냥 한글 파일로 돼버려요. 그런 편안한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밀리서재 여기는 매달 회비를 내는 거예요? 9,900원. 매달?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그 어떤 카드나 통신사는 무료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통신사를 가입해서 하면 이 밀리의 서재를 무료로 내가 회원 가입이 되는 거예요. 또 제휴 카드도 있어요. 사실 9,900원 뭐 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제휴 카드로 해서 하면 무료로 되는 제휴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거를 해도 돼요. 요즘에 뭐 그런 걸 많이 하니까. 한번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책을 좀 사보기도 그렇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써머리는 되어 있지만 내가 그 책의 내용을 좀 원하는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 출판 사이트에 내가 회원 가입해서 그냥 베스트셀러 같은 거는 그냥 한번 쑥 훑어보면 되거든요. 뭐 시집이나 소설은 내가 뭐 그거를 묵상도 하고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지만 사실 뭐 그렇게 읽는 책 아니면 사실 그냥 제목 보고
근데 내용 한번 쑥 보면 되잖아요. 그거 언제 뭐 하루 종일 읽고 있겠어요? 이제 그런 거 좋은 것 같더라고, 저는. 그럼 목사님 밀리의 소재에서 예. 줄거리 요약도 있다라는 소리네요? 아니, 그냥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책을 그냥. 책을 그냥 그냥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PDF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제 오디오가 있어요? 오디오, 그러니까 모든 게 오디오가 있는 건 아니고, 오디오가 있는 게 있고, 그냥 없는 게 있고? 전자책으로만 있는 게 있고. 음. 한번 밀리의 서재 들어가 보세요. 첫째 달은 무료예요. 첫 달은 첫째 무료. 딸은 무료? 네, 첫 달은 무료고, 첫 달 지난 다음에 그냥 내가 탈퇴하면 돼. 너무 좋은 아니, 그리고 1년 방법이다. 또 가입하면 일단 또 첫 첫째 달은 딸. 무료니까 내가 해볼 수 있잖아. 예. 맞아. 내가 이게 좋다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 달부터는 돈을 내면 되죠. 너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예. 요거 뭐냐면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요. 그 예, 네. 왼쪽에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단행본을 할 수도 있고 시리즈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리즈를 하려고 이제 집밥 같은 설교라는 설교집을 냈어요. 음.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가정 예배 편을 이제 그 제가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정 예배 편을 그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제가 지금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네.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그 정리만 해가지고 거기다 올리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건 제가 이렇게 표지를 만들고 그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죠. 표지 이쁘다. 예, 그 표지도 만들기 쉬워요. 그 미래 캠퍼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 이 표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런 사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미지잖아요. 예, 이미지를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지금 그 인터넷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터넷에 있는 거를 막 쓰면은 저작권이 걸리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이미지가 그냥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료로 저작권하고 아무 상관없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나 음, 이미지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이미지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표지에 넣을 수도 있고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 이미지를 몇백 원 돼요. 근데 또 어떤 거는 내가 회원 가입을 하면 무한정으로 그것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면 무한정으로 이미지를 또 다. 근데 이게 보면 책 같은 것도 글만 있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예. 이미지가 있어야 돼.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뭐 시집 같은 경우도 시 몇 줄 쓴 다음에 그림 큰 거 하나 넣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보면.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하는 그 보내드릴 텐데 거기에도 보면 제가 집밥 같은 설교 이거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간략하게. 근데 제가 설교를 요약한 건데 거기에도 보면 제가 찍은 사진을 다 넣었어요. 특히 여기 바다 우리 석병 앞 예. 바다에 있는 들꽃 있죠. 꽃. 예. 그냥 들꽃 그걸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설교집에다가 사진을 넣은 거예요. 매주 하나씩 50장을 찍어가지고. 그것도 이쁘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설교집을 내려고 지금.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뭐 강해 설교도 하고 주제 설교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뭐 대강절이니까 성탄 관련된 설교를 하잖아요. 그걸 내가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적 시리즈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가정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뭐 마태복음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 문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뭘 하냐에 따라 다양한 거죠. 이 QR 코드는 이제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핸드폰 카메라 갖다 저거 같네요, 목사님. 이런 뭐요?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예. 요리책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어, 일부러 어, 컨셉을 제가 예, 그러니까 그 집밥 같은 설교라고 한 이유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이제 그 처음에 서론에 그런 얘기를 잠깐 썼는데 그 길을 가다가 제가 어느 식당에 집밥 같은 식당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 예, 보면서 우리가 설교가 얼마나 지금 막
홍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집밥을 원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설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밥을 먹으면 그게 막 화려하지 않고 뭐 비싸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최고의 밥이지. 그래서 이제 설교도 마치 집밥 같은 설교에서 노인도 아이들도 뭐 누구도 다 이렇게 그 설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예, 들어가지고 예. 그런 이제 제목을 넣고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한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출판하려면 글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야 뭐 늘 설교 준비하니까 글을 쓰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근데 이제 글쓰기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냥 뭐 꼭 전문 작가여야 된다. 또 문장력이 좋아야 된다. 또 내가 책에 쓸 만한 내용이 없다. 또 책을 쓰려면 책을 좀 많이 읽은 사람이어야 된다. 또 책을 쓰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또, 또 책을 쓰려면 유명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누가 내 글을 읽어줄까? 나는 또 글 쓰는 법을 잘 모른다. 이런 이제 편견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 책을 출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읽으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뭐 글을 잘 쓴다고 책까지 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전자책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알아보고 또 이렇게 전자책을 출판하면서 아 이런 편견 이게 편견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쉽게 쓰고 편하게 쓰는 비결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설교집을 낼 수가 있지만 설교집 외에도 다른 것도 뭐 많은 글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책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내 경험, 감정, 생각을 내 이야기에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또 글을 쉽게 쓰고 편하게 쓰려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쓰면 된다. 그리고 그 내가 글을 쓰면 과연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제 이런 평가 의식이 있잖아요. 제일 큰 의식 근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왜냐, 기준은 상대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평가는 그 사람이 하든 말든, 뭐 나는 내 글을 쓰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전자책이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전자책을 냈잖아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종이책은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냥 출판돼 버리면. 근데 이 전자책은 내가, 좀 이거 바꿔야 되겠다면 수정이 돼요. 근데 이제 수정할 때는 그 내가 전자책 올린 그 출판 사이트에서 이제 수정을 하겠다고 이제 해놓으면 거기서 심사를 해요. 왜냐 무조건 계속 바꾸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리고 내가 원하면 내가 올린 전자책을 언제든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3주 동안 한번 책을 내보자는 거예요. 내는데 무슨 엄청난 완성도가 좋은 책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더 좀 낫게 만들면 되겠죠. 언제든지 그걸 내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 내린 거는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다시 또 올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게 책을 이제 올리면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걸려요. 그냥 그럼 바로, 목사님, 예, 저기 써서 올릴 때 심사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기준이 있어요. 그 그리고 기준하고 나서 틀에 맞게 올리는 거죠. 내리고 나서 예, 내가 또 다시 올리고 싶어서 올릴 때에도 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처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아, 그걸 그대로 못 올리죠. 아니, 올릴 수 있다니까요. 올릴 수 올릴 수 있는데, 있다고. 거기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만 맞추면 돼요. 그 제가 올려봐가지고 제가 출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네. 틀을 드리면 그 틀에다가 여러분들은 쓴 글을 갖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음, 오타나 문법 이런 거 좀 확인해 보고 이러면 바로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그 한글도 보면 그 글꼴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했는데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깨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작권 문제가 그래서 무료로
주는 글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 보면 글꼴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글꼴이 있죠. 대부분 네. 그런 글꼴은 다 무료예요. 음, 근데 그거로 하면 사실 좀 안 이뻐. 맞아요. 안 예뻐요. 근데 출판할 때 사용하는 글꼴이 있어요. 음, 그것도 무료 글꼴이 있어. 아, 그거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예서 여백죽이라든지 줄간격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종이책하고 전자책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 종이책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지만 전자책은 약간 줄간격도 좀 많이 두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그 틀을 드리면 그 틀에다 그냥 여러분들은 글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책을 만들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이 3주 동안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주제를 정해서.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글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한 권 쓰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아니, 그래서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거 마감 아니라. 시간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고 쓸 때, 이번 주까지 마감해야 되는데 하면은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주 동안 한번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번 출판해 보자. 이런 마음을 정하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자. 뭐 우리는 설교집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하는데 어떤 분은 여자분이신데 자기는 꽃꽂이를 이렇게 책으로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면은 누군가 그거 보고 꽃꽂이하는데 도움 되겠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디 여행에 대한 내용을 하면은 또 그거 또 도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그 내용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 책을 전자책을 보면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뭐 사실 제 주일 설교를 요약한 내용이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상의 언어로 편하게 쓰면 된다. 는 내용이고요. 또 너무 기교를 부리기보다 하고 싶은 말로 쓰면 된다. 그리고 또 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든 평가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글 쓰는 법 몇 가지만 우리가 익히면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글을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글의 종류인데요. 그 보면 인터넷에 이건 이제 엄청나네. 말라에서 내가 그냥 캡처한 건데 보면 그 책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나네요. 뭐 소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부터 해서 에세이부터 아니면 또 여행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뭐 요리에 대한 거, 뭐 교육에 대한 거, 자기 개발 뭐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종류와 주제를 쓸 건가가 중요해요. 왜 그거를 정하면 그러니까 나 설교를 책을 내겠다. 또 뭐를 갖다가 내용을 쓰겠다. 그 종류와 주제만 딱 정하면 사실 반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책의 소재와 주제를 이제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책을 쓰려면. 그러면은 뭐를 쓴가? 뭐 우리 같은 경우 설교를 하면은 제일 쉽죠. 근데 그거 외에도 뭐 내 직업이나 직장, 일, 경험, 사건들 이런 게 좋은 글의 소재가 된다는 거고 또 내가 어떤 질병이나 고통, 어려움 당했던 것들 내용, 뭐 취미, 철학, 종교 이것도 책의 좋은 소재와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본 영화나 책, 뭐 사람들 만난 얘기, 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책의 소재가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뭐 내가 요리를 잘한다, 청소를 잘한다, 뭐 유튜브에서 잘한다, 뭐 그런 걸 갖다가 전자책에서는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서전을 쓸 수도 있고 자녀들의 성장 일기를 뭐 책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자책은요. A4 용지 10장이면 전자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만큼 두꺼운 책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러면 실제로 이 전자책 그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그 야, 이런 것도 책으로 냈나? 이런 것도 많아요, 보면. 그 전자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 전자책을 써가지고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전자책은 쓰기가 편하고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자료만 쫙 내가 수집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전자책으로 딱 내서 올려놓으면 한 10권, 20권 정도 전자책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매달 그걸 누가 필요한 사람이 그 책을 사면은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책, 종이책하고 전자책하고 수익성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책을 10,000원에 냈다, 올려놨다 그러면 누군가 그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7,000원, 8,000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종이책은 3, 40%도 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책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 많이 살 것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이거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세를 받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대요. 요즘에.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용도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게. 그래서 이제 책의 제목을 정하는 게 이제 거의 반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쓸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직업, 일, 직장과 관련된 제목. 그래서 그럼 제목을 뭐로 할까? 그거는 내가 그 전자책이나 그냥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들어가셔서 내가 생각하는 주제를 갖고 그래서 성탄이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성탄과 관련된 책이 제목들이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제목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제목을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남다른 특별한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우울증 극복하기. 이게 제목이 되면 그 내용을 쓰면 되니까. 주말 부부로 살아가는 이야기. 이게 제목이 되면 이걸 갖고 이제 그 내용을 써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겪은 병이나 습관이나 장애와 관련된 제목들을 쓸 수 있다. 뭐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 뭐 음치 탈출법. 이게 제목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또 우리는 뭐 종교와 신앙과 관련된 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 10분 말씀 묵상지,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문, 따라하는 기도. 그 인터넷에 쳐보면 이런 관련된 제목으로 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나의 삶에 겪었던 변화나 아픔, 뭐 어려움들 이런 게 또 이제 제목이 되면 그 내용. 나는 왜 서울 생활 버리고 시골로 왔나? 이게 제목을 딱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보면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퇴사 후 인생 2막 준비하기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그 내용을 쓰면 된다는 거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꿈과 미래 관련된 제목들. 또 나만의 노하우,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뭐 청소 잘하는 법, 자녀 양육법, 뭐 이렇게 해서 전자책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뭐 많은 정보를 넣거나 학적이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뭐 전자책은 쉽게 일단 돈이 안 되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책은 2,000원 들어요. 2,000원. 책 한 권에. 그래서 1,000원은 그 보면은 모든 책에 이제 책 번호가 있거든요. 서지 번호라고 뒤편에 보면 그 서지 번호 받는 그 때 1,000원 들고 또 1,000원은 전자상거래 등록하는데 1,000원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2,000원을 내면 그 이제 책을 출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처음에 이제 뭐를 쓸 건가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게 목차를 내가 쭉 한번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목차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내가 수집하고 조사해야 되겠죠.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글을 써내려가면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작가가 뭐냐. 그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이 작가라는 게 가짜가 집가짜잖아요. 근데 작자가 뭐냐면 이게 지을 작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 작가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글을 쓰면 작가가 되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지금 집을 지으려면 맨 처음에 필요한 게 설계도잖아요. 그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놓잖아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문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안에 또 인테리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집을 만드는데 마치 글을 쓰는 작가가 이 집 짓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를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설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초를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충분히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다. 책을 출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책을 내가 이제 낼 때 종이책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처음에는 뭐를 쓸 건가? 내가 뭐 설교집을 낼 거냐, 시를 쓸 건가, 아니면 뭐 에세이를 할 거냐, 아니면 큐티집을 낼 거냐, 기도 뭐 문책을 낼 거냐, 이렇게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정하고, 뭐 부제가 있으면 부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인 나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 그 다음에 프롤로그는 앞에 이 책을 왜 쓰는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서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목차.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이 쭉 나오겠죠. 그다음 마지막 결론, 에필로그를 간단하게 쓰고 다 만든 다음에 이제 표지를 만드는 거예요. 표지는 맨 앞페이지가 표지잖아요. 그래서 표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글 쓴 거를 이제 맞춤법이 맞는지 오타가 있는지를 인터넷에 그 이제 그걸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맞춤법하고 오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출판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전자책 출판 사이트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내가 이 한글을 PDF로 바꿔야 돼요. 한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PDF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책을 이제 구성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만든 전자책 그 내용이거든요. 맨 첫 번째 게 그 표지죠. 이제 표지를 만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저자 내가 누군가 간단하게 나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는 이 책을 왜 쓰고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에 목차를 쭉 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를 이제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은 두 개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가지고 가정예배편 상, 그 다음에 가정예배편 하. 그래서 앞에 25개, 뒤에 25개.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그 가정예배지를 만든 거죠. 거기에 이제 설교도 간단하게 넣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이제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에 거는 뭐냐면 보면 책 보면은 책 뒷표지에 보면 뒷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지은이 또 책을 쓴 날짜 뭐 내 연락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있죠.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가격도 써야 돼. 전 5천 원에 이 책을 이제 냈거든요. 그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책은 그 판권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저작권은 이게 뭐 판권이 있다는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제가 요거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책을 이제 출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가 있는데 뭐 숙제라는 게 좀 이상하다. 제가 그 이 제가 쓴 전자책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한글 파일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뭐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쓸 책 내용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설교집을 하셔도 좋고 뭐 시집을 해도 좋고 기도문을 넣어도 좋고 뭐를 해도 좋아요. 대신 그한 뭐 전체를 완전하게 다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한 주, 3주 동안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이 한 주 동안은 뭐를 하냐면 제가 어떻게 썼는가를 보시고 똑같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규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가 거기 쫙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내가 지은이 자기 소개 앞에 쓰고 그다음에 프롤로그 내가 이 책의 내용 간단하게 쓰고 그다음에 목차 만약에 뭐 내가 설교집을 낸다 그러면 뭐 여러 개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뭐 한두 개 정도, 뭐 세네 개 정도 이렇게 목차를 써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도
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설교를 넣어보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든 거 갖고 잠깐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좀 반 정도 쓰고 그리고 3주 차에는 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번에 책을 한번 전자책을 한번 출판해 보자 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겠죠? 어렵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완성도를 막 엄청나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을 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내가 해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 재밌긴 한 권을 해봐야지, 한 권. 우리 친구 목사님은 시집을 낸다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가 쓴 게 한 열 몇 개 된대.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같이 했어요. 같이 이거를 전자책 하는 거를. 근데 그래갖고 이걸 한다고 한 2주 동안 시를 한 2, 30편을 쓰셨대야. 근데 아직까지 출판은 못했더라고. 계속 다듬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자기도 내겠죠. 그런 걸 해봐도 좋아요. 그래서 뭐 시집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묵상집을 해도 좋고 또 뭐 설교를 해도 좋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카톡을 단톡방을 뭐 일단 여기 있는 분들만 좀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한글 파일을 올릴게요. 그럼 거기다가 그 한글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의 글을 그냥 그 틀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그 틀에다가 내가 그냥 내 글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글이 그냥 한글 파일. 어렵지 오케이. 않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진도 좀 이쁜 거 한번 넣으시고 예,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표지 만들고 다른 거 하는 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한 주 동안 해보는 거예요. 예, 글을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예. 이거 완전 숙제인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돈 주고 했어요. 그래갖고 돈 주고 하는데 그 숙제를 해오면은 10,000원씩 돌려주더라고. 딴 데도 그 목사한테 희한하게 하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도 안 한 분은 안 해. 근데 우리 뭐 몇 분 안 되니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상금을 한 10만 원 올리지. 아니 혹시 또 오늘 바빠가지고 못 들어온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요거는 그 네. 영상을 녹화를 했거든요. 예. 유튜브에다 올려놓을게요.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예. 많지는 않으니까. 예. 아무튼 잘 지내고 내일 아침에 뵈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